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 사건입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살 경우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파일 어제에 이어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의 허위 거절, 실거주 목적에 대한 허위 거절 시 손해배상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지 좀 구체적인 내용을 김성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자산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네. 자, 먼저 어제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예. 자, 그 후에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임차인을 구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알아본 바가 있었는데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예, 우선 임대인이 실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3자가 목적 주택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네네. 관련 법령에 의하면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는 예.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고 네. 그 열람 범위는 임차인의 인적사항,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므로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 열람을 신청하면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걸 관련해서 받으신 다음에 이제 다른 용도로 쓰시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니까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자,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이제 거절해서 임차인을 내보냈는데 실거주를 안 한다. 이게 밝혀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경우에 이제 임차인, 이전 임차인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까? 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 예.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네네. 쉽게 말씀드려서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했을 때 예. 기존 임대차 기간이 2년이라고 가정하면 향후 2년 동안에는 실거주를 해야 하고 예. 그 2년 동안에 단 하루라도 제3자한테 임대를 준 경우에는 2년치의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전 임차인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고 이전의 임대인에게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 문헌입니다. 자, 설명 주신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새로운 제3자에게 임대를 준 경우에 2년치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예. 손해배상액은 월차임과 임대차 보증금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환산해서 정하는데 이를 환산 월차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 공통으로 차임으로 다 바꾸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손해배상의 계산 방식은 첫 번째,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의 3개월 분에 해당되는 금액. 예. 두 번째, 임대인이 제3자한테 임대에서 얻은 환산 월차임과 예.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차액의 2년분에 해당되는 금액. 예. 이 문구를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제일 같습니다. 많이 쓰이나 보죠? 예. 네. 세 번째, 임대인의 실거주로 인한 갱신 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 환산 월차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증금이 보통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증금이 있고 이제 월세를 얼마 낸다. 이렇게 해놨을 때 보증금을 0으로 만들고 다 월세로 낸다면 예. 이라고 전환시키는 개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환산 월차임이라는 개념은 법정 적용되는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까? 예, 관련 규정에 의거하면 네. 환산 월차임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인 연 2%를 더하면 나옵니다. 예, 예. 현재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는 현재 3%입니다. 예, 예. 그런데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에서 얻은 환산 월차임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내용 관해서 이 법정 전환율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이 갱신 거절을 당한, 그러니까 쫓겨난 임차인은 규정이 있는데 예.
실제로 새로 임대를 해서 들어온 예. 사람에 대한 월차임 계산할 때 법정 전환율을 뭐로 할 것이냐 예. 이게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경우 이제 논쟁 자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예. 재판부에서는 이제 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심 판결에 따르면 예.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계약 갱신 거절 당시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적용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한 바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어려운데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임대인이 예. 실거주를 이유로 들어서 임차인을 내보냈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 임차인이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사실을 알게 돼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 1년 전에 갱신 거절 당시는 2.5% 이율이 적용됐는데 예. 지금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더니 5%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소송 제기 시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적용될 것이냐 아니면 계약 체결 당시에 2.5%의 이율이 적용될 것이냐 예. 그 문제 때문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건가요? 예, 그래서 한국은행 금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네. 소송 제기 시가 아닌 예.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금리가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사정은 임대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으로 보입니다. 네. 반대로 가정해서 만약에 2023년도 초에 한국은행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그만큼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임차인에게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계산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법정 전환율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계속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새로 임차를 해서 들어온 그 제3자의 환산 월차임을 계산할 때 법정 전환율 관련된 논쟁이 이제 지금 굉장히 치열하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신 것 같고 결국 이제 대법원이 한번 정리를 해야 될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한번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임대인과 관련된 두 번째 그 환산 월차임 그다음에 2년분 요 계산식을 한 번만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거 예. 굉장히 들으시면서 머리가 아프실 것 같거든요. 예. 네. 그 환산 월차임 같은 경우는 임대차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네.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을 0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의 월세를 얼만큼 계산을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네. 관련 법률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플러스 2%를 가산한 금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건 법정 전환율이 변동된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와 같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에서는 그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5%인데 예. 만약에 다음 달에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 이상으로 초과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약갱신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 계속 알아봤는데요. 사실 변호사님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도 이 문제 저도 지금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데 듣는 분들 얼마나 머리 아프시겠습니까? 관련해서 좀 법적 조언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좀 해주시죠. 예. 그 이상으로 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계약갱신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네네.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분쟁은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좋지만 만약 분쟁이 계속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는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또는 집 근처에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